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최근 우리가 독자적으로 만들어낸 4.5세대 전투기 KF-21 보람의 수출에 있어 가장 큰 위협이 될지도 모른다는 새로운 전투기 출현으로 언론이 떠들썩합니다. 러시아의 새로운 단발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수호이-75 체크메이트가 등장했기 때문인데요. 얼마 전 러시아의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막스 2021 에어쇼에서 처음으로 프로토타입을 선보인 이 스텔스 전투기는 F-35처럼 단발 엔진을 사용하는 러시아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이면서 그 가격이 불과 대당 2,500만 달러에서 3,500만 달러로 고작 하나 287억 원에서 400억 원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믿겨지지 않지만 러시아의 이 말이 진짜라면 우리 KF-21 전투기가 세계 여러 나라와 수출 계약을 이루는 데 있어 상당한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KF-21의 가격은 저렴한 편이지만 개당 최소 6,500만 달러, 하나 약 725억 8,500만 원을 호가하기 때문인데요. KF-21의 수출 때문이 아니라도 수호이-75 체크메이트는 우리와 미국이 운영하는 F-35의 경쟁자이기 때문에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러시아 최강의 단발 5세대 스텔스 전투기라는 수호이-75 체크메이트가 어떤 성능을 가질지 알아보고 어떤 부분에서 KF-21의 성공을 위협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4.5세대 전투기인 KF-21이 더 높은 차원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수호이-75를 누를 가능성은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호이-57의 스텔스 설계를 뛰어넘는 최강 전투기 수호이-75 체크메이트. 작년인 2020년 12월 언론에 보도된 유리 보리소프 러시아 부총리 집무실 사진에서는 이제까지 한 번도 공개된 적 없었던 단발 엔진을 가진 러시아의 새로운 항공기 모형이 유출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의 정체는 얼마 전 7월 20일 막스 2021을 통해 수호이-75 체크메이트라는 것이 드러났는데요. 러시아의 새로운 단발 5세대 스텔스기인 수호이-75는 러시아가 수출을 위해 개발한 로우급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F-35의 대항마로 개발되는 듯 보이는 이 경전투기는 스텔스 형상 설계가 적용되었고 3개로 나누어진 내부 무장창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RVV-MD 단거리 미사일 2발과 GROM-E1 순항 미사일 2발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수호이-4에서는 120km 이상 밖에 있는 표적을 공격할 수 있는 순항 미사일을 스텔스 성능이 뛰어난 수호이-75에 탑재할 경우 적이 사전에 이 공격을 막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합니다. 수호이-75 체크메이트는 단좌기 및 복좌기는 물론 무인기 형상까지 동시에 개발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전투기는 현재 러시아의 하이급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개발되는 수호이-57의 엔진인 AL-41 엔진을 가져와 이를 기반으로 개발했기 때문에 그만큼 빠르게 개발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수호이-75 체크메이트는 수호이-57 펠론과 비슷한 주날개를 가지고 있고 키노피의 형상과 ARST 장비 또한 영향을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전투기의 별칭인 체크메이트라는 말을 아마도 체스 게임을 할 때 들어보셨을 겁니다. 체스 게임에서 체크메이트란 상대 킹이 직접적으로 위협받고 있는 일명 체크 상태에 놓인 것을 말합니다. 이는 곧 무슨 방법을 쓴다 해도 이 체크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뜻하며 이 결정적인 한 방으로 상대방은 패배하게 되는데요. 즉 수호이-75의 별칭인 체크메이트는 상대가 절대로 피할 수 없는 게임을 끝내버리는 전투기라는 의미로 붙은 듯합니다. 이를 개발한 수호이-4의 발표에 따르면 수호이-75 체크메이트는 미국의 F-35 스텔스 전투기처럼 단일 엔진을 사용하며 인공지능을 이용한 조종 지원 장치 등 첨단 기술이 적용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수호이-75 체크메이트는 운용 비용이 낮으며 광범위한 전투 역량을 가진 것이 강력한 장점이라고 하는데요. 수호이-75의 최대 속도는 무려 마하 2에 이르며 전투 반경은 3,000km에 달한다고 합니다. 탑재 하중이 7.4톤에 달하며 AF/AR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 광학 조준 시스템, 광범위한 통신 시스템, 원형 광학 및 전자 정찰 시스템, 내장형 전자전 방해 시스템, 5세대 조종석 등도 갖추고 있다고 하는데요. 수호이-75 체크메이트는 러시아의 본격적인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수호이-57 펠론에 비해서도 더욱 강력한 스텔스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설계가 두 가지 적용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수평 꼬리 날개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 대신 기울어진 한 쌍의 수직 꼬리 날개로 비행을 제어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같은 구조는 주 날개와 수평 꼬리 날개 사이에 발생하는 레이더 전파에 간섭을 없애줍니다. 덕분에 수호이-75는 수호이-57에 비해 측면에서의 스텔스 성능이 향상되었는데요. 참고로 이 같은 구조는 F-22의 강력한 라이벌이었던 YF-23 블랙위도우2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수호이-75에 공기가 들어가는 에어 인테이크 형상은 과거 F-35와 경쟁을 벌인 결과 떨어진 X-32처럼 생겼는데요. X-32는 직접 분사 방식의 엔진을 이용했고 이런 이유로 정면에 노출되어 스텔스 성능을 크게 떨어뜨리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X-32는 보잉이 개발한 레이더 블로커를 엔진의 팬 바로 앞에 설치해 스텔스 성능을 F-35급으로 높일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X-32의 이 레이더 블로커는 이 기체가 X-35와의 경쟁에서 탈락한 뒤에도 F-15SE나 F-18 인터내셔널 호넷과 같은
비스텔스기들에 적용되어 스텔스 성능을 어느 정도 발휘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수호의 75는 X-32의 에어 인테이크와 비슷한 에어 인테이크 형상을 가지고 있지만 그 크기가 더 작아 보이며 수호의 57 펠런과 달리 엔진 흡기구를 완벽히 가리고 있어 레이더 반사 면적을 더 낮췄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F-35나 젠 20처럼 DSI 방식으로 전파의 난만사를 최소한으로 줄인 것도 눈에 띕니다. 수호의 75의 진정한 장점, 믿을 수 없는 저렴한 가격. 수호의 75는 2023년에 초도 비행을 실시하며 2026년부터 양산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런 것보다 수호의 75 체크메이트의 가장 놀라운 부분은 획기적이라 할 만큼 저렴한 가격입니다. 수호의 75 체크메이트의 가격은 고작 3,500만 달러로 하나 400억 원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이는 가장 저렴한 최신의 4.5세대 전투기로 알려진 F-16V나 라팔보다 훨씬 저렴하며 우리 국산 전투기인 KF-21의 2분의 1밖에 되지 않는 말도 안 되게 저렴한 가격인데요. 이 정도 가격이면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싼 전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유리 보리소프 러시아 부총리의 말에 따르면 이미 이 신형 전투기는 수출을 위한 고객을 확보하고 있으며 인도, 베트남과 같은 아시아 국가, 아프리카 국가로 고객 기반을 확장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 항공기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아 최소 300대 항공기가 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수호의 75 체크메이트는 마트리오시카라는 자동 분수 지원 시스템을 도입해 항공기의 정비와 보수에 드는 인력을 줄일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F-35가 앨리스라는 이름의 자동 분수 지원 시스템을 운용 중인 것과 비슷해 보입니다. 수호의 75를 위한 마트리오시카 체계가 잘 정착된다면 유지 정비 인프라가 부족한 제3세계 국가 공군들에게 큰 장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미국과 가깝지 않아 F-35를 살 수 없는 국가들이나 5세대 전투기를 원하지만 예산이 부족해 고민하고 있던 국가들에게 수호의 75는 매력적인 제안으로 보일 수밖에 없겠습니다. KF-21은 수호의 75에게 밀리고 마는 것일까? 그렇다면 성능이 더 뛰어나고 가격도 더 저렴한 5세대 전투기 수호의 75가 우리가 만든 4.5세대 전투기 KF-21의 수출길을 막아버리는 것은 아닐까요? 하지만 수호의 75가 정말로 이런 저렴한 가격에 제 성능을 낼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사실 러시아의 무기들 가격이 저렴하게 발표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소련이나 지금의 러시아 무기들은 개발 과정이 서방의 무기들에 비해 실험 및 검증 과정이 부족한 것들이 많은데요. 문제점을 찾아내고 수정 및 보완하는 과정도, 매뉴얼을 표준화하는 과정도, 훈련 체계를 확립시키는 과정도 모두 상대적으로 빈약한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기의 가격이 저렴한 데는 인건비가 굉장히 싸게 먹힌다는 점이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요. 그래서인지 러시아는 무기 개발과 관련해 약속을 제대로 지킨 적이 별로 없습니다. 러시아의 전투기 제작사들은 이를 개발할 때 일단 공개는 빨리 하고 비행 실험 또한 서둘러 진행해 왔지만 막상 실전 배치는 지연된 적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수호의 57의 경우도 첫 비행이 이뤄진 후 1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난 2020년 12월이 되어서야 실전 배치가 이루어졌고요. T-14 아르마타 전차 또한 발표할 때는 30억 달러 수준이라고 큰 소리 쳤지만 실제는 그 2배 가격인 50억 달러에서 60억 달러 수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수입할 때는 그 가격이 약 90억 달러 정도까지 오를지도 모릅니다. 한때 우리 대한민국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인 FX 사업의 후보로 러시아의 수호의 35 전투기가 미국의 F-16보다 더 저렴한 가격을 내세우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필요한 각종 설비와 옵션 등 이것저것 장비가 추가되고 막상 인도네시아가 수호의 35를 도입하려 하자 한 대당 1억 달러가 넘는 비싼 가격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수십 년간 이어져온 러시아의 고질적인 문제가 단숨에 고쳐지기는 어려울 것이기에 수호의 75 또한 실제 가격은 7천만 달러를 넘어선다고 봐야 할 듯합니다. 하지만 미래는 그 누구도 정확히 알 수 없는 만큼 이 같은 저희의 예상이 틀릴 가능성도 분명 존재합니다. 현재 러시아의 수출용 전투기 중 가장 비싼 쌍발 엔진의 대형 전투기 수호이 30MK가 560억 원 정도에 불과한데요. 수호이 75는 단발 엔진을 사용하기에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이미 수호이 57에서 개발된 장비들을 많이 가져와 처음부터 대놓고 수출 전용으로 개발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가격이 오른다고 해도 수호이 75의 가격이 수호이 30MK의 가격인 560억 원을 넘지는 않을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하지만 성능에서 미심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수호이 75의 V자 모양 수직꼬리 날개는 스텔스 성능은 높여주지만 대신 조종을 어렵게 만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의 수직꼬리 날개를 가졌던 X-32는 추후에 수평꼬리 날개를 추가하기도 했었죠. 수호이 75는 무장 능력이 대형 스텔스기인 수호이 57의 절반 수준인데 이 부분이 훗날 발목을 잡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현재 미 공군은 F-22A를 공대공 스텔스 전투기로 운용하고 공대지 무장을 높이느라 뚱뚱해져 라뚱이라고도 불리는 F-35를 공대지 스텔스 전투기로 조합해 스트라이크 패키지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크기도 작고 무장력도 떨어지는 수호이 75의 문제점은 언젠가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우리 한국의 KF-21이 성능 검증 과정에 있어서 완벽하지 못한 러시아의 무기들과 달리 완벽한 전투기가 되려면 지금부터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무리 우리 기술진들의 능력이 뛰어나고 경험이 풍부하다 한들 KF-21을 완벽한 전투기로 만드는 모든 테스트 과정에는 직접 시행착오를 겪으며 해결해야만 하는 영역이 수없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이미 KF-21에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고 현재 우리 공군기들을 대체할 다른 계획은 없는 상황인 만큼 최고의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우리 또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도 제대로 된 결과물이 나오지 못한다면 아쉬운 일이겠지만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연구개발진들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 지금 상황에 계속해서 이들의 발목을 잡는 것은 좋지 않은 일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러시아의 새로운 전투기 수호-75는 정밀하게 가공된 매끈한 표면 처리가 적용되지 않았고 수호-57, 미그-35 전투기처럼 투박한 표면 처리를 하고 있는 만큼 막상 만들어 놓고 봤을 때 완벽한 5세대 스텔스기가 아니라 4.5세대 세미 스텔스기가 되어버릴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럴 때 흔들리지 말고 지금까지 잘 해온 것처럼 착착 개발을 진행해 KF-21의 계획된 능력들을 모두 구현하고 약속을 지킬 수 있을 때 신뢰를 지켜나갈 때 세계는 우리의 KF-21 보람에 손을 들어주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